요즘 인터넷에서는 갑재용으로 많이 통하는 분이죠.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갑재 대표님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드신 거죠? 좋은 데 가셨더라고요. 예, 예. 어디서 드셨어요? 그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그 군내 식당이 있더구만. 군내 식당이에요? 여기가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를 불러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킨 그곳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던데. 아니에요? 사진이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게요. 아니에요? 아주 전망 좋은 방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신 정규제, 네, 정규제. 한국경제전도회. 네, 그렇게 이제 오찬회동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나누신 얘기가 뭐 어떤 거였습니까? 뭐 제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제가 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래서 말씀을 조언하셨는지. 요새 내란 특검에서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걸 가지고 외환죄로 거는데 네. 저는 이게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통령도 법리상은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죄거든요.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환죄를 함부로 막 쓰는 바람에 언론도 쓰고 정치인도 쓰고 특검도 그런 요사이는 뺍디다마는 네.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좀 부풀려지고 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말씀들 좀 하셨고.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인 네.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네. 국군 통수권자의 제1임무는 국군 장교단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외환죄는 무리다라고 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특검 사안이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뭐 이전 대통령들과도 역시 많이 대화를 좀 해보셨을 테고요. 대화할 때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총 5시간 대화를 해본 셈인데 예. 이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상당히 편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자리에 가면은 대통령이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마 대화 시간도 그 참석했던 세 사람이 똑같았을 거예요. 3등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좀 질문을 많이 했나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저도 기자고 우리 정주필도 기자니까 기자는 질문한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 쪽이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럼 뭐 사면 얘기가 좀 있었다고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그 최순실 씨, 최서원 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조국 의원 이야기는 안 나왔고요. 예. 최순실 씨, 요새 이름은 최서원 씨인데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데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오래 잡아 두는 것 아니냐.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분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서 다 석방되고 그 대부분이 사면됐는데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타부터 의견은 표시하지 않고 듣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 벌써 9년째 아닙니까? 예. 9년 됐나요 벌써? 예. 근데 이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답변은 없었다. 예. 그런 관심은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신 것 같고 아마
언론을 통해 얘기하기 좀 어려운 뭐 이런 내용도 뭐 그렇죠. 충분히 있으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건 뭐 그 정도 저희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요. 여튼 뭐 괜찮은 대화였다고 아마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예. 특히 요새 언론 출신으로서 우리가 참 잘못한 게 있어요. 언론 출판인들이 네. 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한자도 알고 한글도 같이 써야 되거든요. 네.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란 말입니다. 네. 네. 그것은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언론 출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거의 안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자를 모르면은 우리나라 말은 제대로 표현도 안 되고 읽어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한자 교육하라고 한자 하셨어요? 병기 교육, 아. 한자 병기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네. 이거는 네. 이미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 한자 병기 교육을 하기로 확정이 됐었다고. 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서 네.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네. 해야 될 일인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습니다. 이거 조만간 도입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한글로서 그걸 대체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아, 그 그래요? 저는 아니 공감은 해요. 여러분들 다 성함은 한자로 써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자로 쓴 이름은 한자로 써야 의미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보고 어디에 가서 방명록 쓸 때 이재명이라고 네. 한자로 쓰는 게 옳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름까지. 예, 이재명 이슬제자에 밝을 명자고 네. 그게 아주 좋은 이름이고 뜻도 네. 좋고 그걸 한자로 쓰면은 이미지가 확실하게 아, 각인이 되어요.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보통 이재명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네. 한글로 쓰는데 그건 예. 의미가 없어요. 아, 한글로 쓰면은 그 발음 보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사람 이름은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걸 소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 공감을 공감, 상당히 많이 예, 공감. 했나요? 아. 조만간 교육과정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자어의 중요성은 뭐 너무 공감을 하는데 아, 이렇게 계속 이제 한자로 알겠습니다. 이름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한자는 세계에서 네. 네.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한자가요? 전 부정하겠습니다. 저 천자문을 네. 네. 배우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그걸 네. 가지고 예.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천자. 천자를 가지고 한자는 아주 조합 문자니까 네.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하면은 자동적으로 수만 개의 단어를 알게 돼요. 근데 전 세계가 표음문자로 가는데 표의문자 그러니까 뜻글자로 하는 건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도 역행하는 건 아닐까요? 한자는 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표의 문자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네. 같이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그래서 한국어는 국어 사진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영어 사진보다 더 두껍습니다. 네. 그건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단어가 많다는 것은 네. 그 나라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정신적으로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지금 드리면 너무 심취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으로 쓰는 글씨가 일반적이고 매우 많은 상황이면 어쩌면 그 말씀처럼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 쓸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든 아니 컴퓨터를 쓰든 다 그렇게 갈 텐데 거기에서 그 한자를 때려 넣으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좀 불편함들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컴퓨터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한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 획을 맞춰가지고 쓰는 거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걸 필요 없잖아요. 딱 키보드 하나 눌러버리면 한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간자체를 예. 번자로 돌려요? 번자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충격입니다. 결국 네. 컴퓨터가 이 한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해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어렵게 모셨으니까 뭐- 귀한 시간에 한자는 저희가 네, 한번 한자 다시 얘기는-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르만 인사 들고. 문제 한번 좀 잠깐 네, 가볼까 네. 싶은데 지금
뭐 이진숙이라든지 강선우 이제 이진숙은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강선우는 아마 임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논란된 사람이 크게 이제 그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우리 조갑재 대표님 보실 때는 요 정도면 괜찮은 인사라고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조금 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그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뭘 가르칩니까? 표절을 가르칩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그 자리에 안 맞는 행동을 한 인사였다. 거예요. 뭐 위장전입 문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제자 논문을 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본인이 그만두고 부담을 줄였어야 줄였어야 했는데. 되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결국 이걸 교육부 보니까 장관은 너무나 부적절했다. 결국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한 것처럼 그렇죠. 지명 철회했죠. 됐는데 네. 그것도 쓸데없는 논란만 계속 이어가고 이게 결국은 지지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강선우 네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무슨 범법이나 현재는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에 위반되는 네. 그런 행동이고 이분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분을 옹위한 것 같습니다. 네. 비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물러난 거 아니냐. 또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교육 현장이라든지 좀 교육의 모르더라고요.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이 세부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강선우 그 후보자를 장관 임명하는 것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건 제가 평가할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생각을 상당히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요 앞에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상당한 독자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네. 민주당은 배드캅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른 저 인물들보다 특히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표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 장관 조금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이 계급 투쟁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급 투쟁론이란 게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김정일이가 뭐 죽었을 때 조문하러 갔다는데 그렇다면은 김정일이가 일으킨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김일성, 김정일은 그 헌법상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사적 범죄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뭔가 남아있는 그 낡은 이념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이 고용노동부라는 게 저게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 아닙니까? 네. 노동부 거기에 장관. 있으면은 네. 어떤 정책 하나하나마다 이분의 이념이라는 그 어떤 안경으로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합의를 또는 협조를 받기가 좀 어렵지. 근데 여기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은데 어쨌든 장관이 모두 다 해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정책 한두 개 정도를 이제 수행하면 완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김영훈 장관이 갔을 때는 뭐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제 업적은 한두 개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번번이 이제 그게 계급 다 투쟁론이 얼마나 개입될 것 쟁점이 같다.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 자리는 실용적인 사람이 갔어야 되는데 이념적인 사람이 예, 갔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였던 것 같다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임명에는 뭐 전혀 영향은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혹시 이번 장관 임명이나 아니면 뭐 차관 인사 차관 등등에서 인사, 예. 혹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까? 눈에 띄는 분들? 어제 있었던 차관 인사 네. 말씀이죠. 네. 저는 유홍준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된 거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 수도의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네. 지금 저 용산으로 옮긴 게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분은 뭐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하고 급수로 보면은 네. 장관해야 될 분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간 것은 중앙박물관의 위상도 높이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그 김의겸 네. 새만금 개발 원장. 개발 청장이죠. 청장. 네. 네. 개발청장에. 그 인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한동훈 무슨 어떤 변호사들이 청담동 술집에서 모였다.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좀 피곤한 논쟁을 하고 그게 결국 법적 문제로 된 상황에서 또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그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네. 기자 출신이 팩트 파인딩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금방 내가 오보를 했다고 하면 돼요. 뭐 인정하면 기자가 되는데. 그때는 기자 신분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당장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김의겸 뭐 청장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이력들 때문이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야당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는 국민과의 관계지. 국민과의 관계. 청담동 술집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네. 거의 모든 국민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괜히 또 그걸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흑석 투자보다 그 청담동 첼리스트가 그게 더 뭐 가장 문제라고 최근 생각하세요? 거니까요. 부적절한 인사였다 이 상당이. 근데 뭐 여기 지금 사실 차관급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권에 약간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누적될 수가 있어요. 벌써 이진숙, 강선우, 김명훈, 김의겸 뭐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고착된 이미지가 되고 그러면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오늘 네. 발표된 어떤 조사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국정 지지율이 지지율 좀 또는 소폭 하락.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조금 하락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별로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이게 누적이 누적이 되면 되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예, 부담 그리고 내지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게 이어질 수 언론에 있다. 너무 지속적으로 지난 한 열흘 동안 계속 그게 큰 뉴스였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말씀 하십니다. 인사 뭐 임명 요 정도로 한번 좀 보고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밖에서 볼 때는 회생이 불가한 상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혁신을 해도 뭐 이번 전당대회가 안 되는 것 중요한데 같고. 이번 전당대회를 봐야 돼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또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건 끝난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은 아예 당명을 바꿔가지고 국민의 짐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네. 거구 컬트당이 되는 거지. 구구 컬트당이요. 아니 이 대명천지의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들이 네. 당권을 잡고 있다면은 그 당은
우리는 극우당입니다. 극우당 중에서도 컬트당입니다 하고 만방에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분석해 보건데 저 전한길 씨라든지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뭔가 구주류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이 결국엔 다시 한번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김문수 뭐 전 장관도 있고요. 그쪽에 더 힘이 센 건 사실 아니에요? 당원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결국 이제 이번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당원들이 경상도 당원들이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당원들이 한 70만 명 되니까요. 70만 명 되면은 숫자가 좀 많고 하면은 국민 여론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대를 걸 수가 있고 아. 지금 언론과 여론은 그쪽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표대결에서는 역시 뭉쳐야 되거든요. 뭉치는 쪽에서 이기지. 그러니까 반윤 세력, 반음모론 세력이 후보가 난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뭉쳐야지. 아 하나로 하나로 단일화를 뭉쳐야 해야 되는데 한다. 요새 저 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안철수, 이제 조경태, 조경태. 네. 안철수,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얘기 나.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데 네. 누가 나오든 그쪽 세력이 뭉쳐야 돼요. 뭉치면 나는 이긴다고 봐요. 아, 뭉치면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뭉칠 보세요. 때 아니 그 선을 잘 그어야죠. 어. 윤의견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거냐. 당원 여러분들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호소를 명 해야지. 중에 누구로 뭉쳐도 됩니까? 아니면 누구로 어떤 특정한 누군가로 뭉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문제인데 예. 그거는 제가 조경태 이분이 신선한 이미지는 있어요. 조경태 의원이요? 예. 오선 네. 신선한 이미지인데 육선이거든요. 육성인가요? 그런데 지금 당원들이나 일반 여론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좀 원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뭉치더라도 그 뒤에 안철수, 네.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선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해야 되겠죠. 예, 밀어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구도로 보기엔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조경태 의원 정도로 뭉치고 한동훈, 안철수가 열심히 밀어주면 괜찮은 그림인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너무 저걸 선택의 범위를 좁히는데 예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고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 선거처럼 밀어준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나오면 역시 그때 한동훈 뭐 조경태가 열심히 도와주면 역시 그것도 같은 결과에 아니면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나온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입니까? 저는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동훈이 대표되는 그림 둘이 서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이번 선거는 어느 개인보다는 하나의 노선 투쟁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당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진짜 보수로 남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쪼개져 있거든요. 네. 음모론 보수와 맨정신 보수로 나눠져 있다고. 네. 그러니까 맨정신 보수로 보수는 대동 단결한다. 단결하자 아, 하면은 그게 누가 나오든 그것보다는 노선이 더 중요하겠구나. 아.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곧. 누가요? 그 식사를 하신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까지 그런 것까지 기사 나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기사가 나오면 그렇게 큰 분이십니다 참- 지금. 근데 아니 그 아니 만나면 뭐 저는 뭐 네. 한동훈 씨도 만나고 뭐 네. 그러면 다 안철수 그렇게 이런 분들은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예. 그렇게 조언을 하실 거예요. 내려놔라. 그리고 가장 유력한 누군가로 밀어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실 그건 예정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노선이 중요한 거지 뭐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에 뭐 상당 부분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그 대표 선수로 나온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이걸 가느냐도 매우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네. 권력 의지와 특히 선전 능력이지. 예. 홍보하는 능력. 예. 그러니까 국민의 힘 당원들을 감동시켜야 되죠. 예. 감동시켜야 되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인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거의 대부분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수 세력이 만든 것 아닙니까? 예컨대 이번에 그렇게 홍수가 났는데도 이 정도로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이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든 4대강 보 그리고 그 하나 더 올라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10년 동안 만든 10개의 댐 이거 없었으면은 아마 수천 명이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그게 다 보수가 한 겁니다. 보수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데 이게 윤석열이란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노예 근성으로 그냥 추종하다가 이렇게 지금 부서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우리가 이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만든 이 보수 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호소하면은 안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좀 크게 캠페인을 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크게, 예. 옳다. 그게 이거는 승산이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 거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은 그 뒤에 사태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갈라질 거라고. 네. 물론 이제 그 말씀 주신 갈라지는 뭐, 정도가 아니라 소멸되고 해산될 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뭐 4대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오랜만에 듣는 달리 이름들이어가지고 나오는 네. 경우도 좀 있으니까 그건 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임이 살 길은 그러면 반구구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 대표 즉 당권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부정선거나 이런 쪽에서 완전히 절연을 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군요. 그게 안 되면은 네. 국민의힘은 극우 컬트당으로 치부를 하고 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나와서 돼요? 따로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그때 가봐야 되지. 그 길밖에 없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당에서는 여전히 현역 의원들 상당수는 뭐 친윤 내지는 뭐 꼭 윤을 떼더라도 그냥 지금의 이제 주류가 거의 의원들은 좀 장악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 이제 경상도에 예. 지역구를 둔 사람들 그렇죠. 약 60명이 그런데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벗어났을 때는 얼마나 초라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 혁명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입니다. 예. 기대를 좀 어쨌든 해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이렇게 기회예요. 보고 마지막 계시는 것 기회입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완전 그냥 쪼그라들어서 분당될 거예요. 분당되고 또 분당되는 게 네. 또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쓰레기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공산당이 무너지고 나서는 계급투쟁론은 쓰레기통에 들어갔거든요. 역사의 네.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또 새로 생긴 쓰레기가 음모론이라고 요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미국도 음모론을 마찬가지 비롯한 아닙니까?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매우 유사합니다. 네. 또 그 자들끼리 서로 어떤 연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무슨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네네네네네.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연계 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휩쓸려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도 처리를 해가지고 네. 완전히 어제 유럽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소수화된 어떤 극우당, 극우당으로 만들면은 그게 소수화가 되니까 이 섞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있잖아요. 보수 세력이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좀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매력 있는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는 것도 좋아요. 그 음모론자들, 그 극우파들을 잘 싸가지고 이제 따로 하나 당을 만들게 몰아내라. 따로 하나 뭐 만들지 이런 몰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가버리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구분을 섞이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네. 같은 당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동참회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겸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적 모임에 네. 가면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그럼요, 끼어버리면은 네. 그 식사 자리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엉망입니다. 되잖아요. 네. 아니 그 부부도 그것 때문에 각방 쓴다는 사람도 있다고. 아, 부정선거 때문에요? 기사가 네. 쉽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그거 이거는 네. 이 컬트입니다. 그리고 사교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진짜 부정선거라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당장이 지지나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네. 부정 그 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니까 예. 부정선거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나 예. 그자들을 전한길 같은 사람을 비호하잖아요. 비호 정도가 아니라 모시잖아요. 네. 그럼 자기 영혼을 판 거예요. 음. 자기 영혼을 부정선거론자들한테 팔았으면은 아.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그게 좀비 아닙니까? 좀비. 네.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아, 표가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 그들에게 편성하는 순간 가짜 보수가 되는 거죠. 예. 그 끝으로 요거 하나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에서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당원 상당수를 뭐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다거나 이 정도 사람이 돼요?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의원들이 자꾸 아니, 막 그 세우는 사람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선동가 아닙니까? 예. 하나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선거는 수개표거든요. 그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네. 그것도 모르고 예. 대만식으로 수개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모임을 갖고 발언권을 줘가지고 발언권을 주면은 또 마치 무슨 강연하듯이 학생들한테 강연하듯이 가고 네네네.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은 계몽령이란 단어를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하면은 아, 네. 이런 정당은 보수의 수치입니다. 근데 네. 하여튼- 아니야, 근데 좀 기다려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어쨌든 마지막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고 이제 찾아오는 후보들에게 하나로 뭉쳐라라고 아마 강하게 얘기를 하실 것인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네. 이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해요. 네, 아. 중요하다. 보수가 살아가는 한- 길에. 누가 뭐래도 지난 80년 한국 현대사는 네.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제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제도는 거의가 보수가 욕을 먹어가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정당을 가져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위대한 보수를 대표할 만한 자질이 없다 이거죠. 네네. 그러나 단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지켜보자라고 네. 지금 국민들이 아마 눈을 부릅뜨고 네네.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름이 저기 길 영자에 떨칠 진짜 뭐 떨 진짜를 쓰는데요. 떨칠 진짜입니까? 예. 손수변에. 예. 괜찮습니까? 아주 좋은 이름이네. 아 좋은 이름이에요? 아유 다행이다. 아니 영원히 떨친다는 이야기 합니까? 네, 한 번도 맞습니다.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갑제도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 갑자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으뜸이란 뜻이거든. 아, 그러니까 으뜸. 갑이란 뜻인 또 것 같아요. 제자는 구할 제자입니다. 아, 남을 구하는데 으뜸이란 뜻이니까. 아, 엄청- 이름대로 가네요. 그래서요 이게 이름을 한자로 쓰면은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이름대로 살았구나. 큰일 났네. 저 이름 좀 어떻게 정리하고 뭔데? 이름대로 뜻이 살았구나 없어요, 저는.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만큼 없어요? 한자는 예. 위대한 문자입니다. 아, 한글은 네네.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은 이 한자는 수천 년의 네. 인간의 지혜가 아,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면은 네. 복이 온다는 거죠. 아, 또 출세한다는 네, 거죠. 아까 댓글에 누가 청담동 한자로 써달라고 청담 여기까지 좀 좋은 하겠습니다. 한자죠. 네. 자, 그래서 한자 이름- 사람은 네. 어휘력만큼만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 어휘력은 네. 한자를 모르면은 네. 우리나라는 아,
제가 뭐 반토막도 안 납니다. 교육과정까지는 못 바꾸겠지만 한자 공부는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 또 저희 있는 장르만 여의도 스튜디오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대단히 영광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